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사주는요, 자연명리 카페 토론방에서 올라왔던 사주인데요, 이게 아마 2021년 11월 이때 이제 올라온 사주인데, 이 사주를 올리신 분은 명리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인데 본인이 상담받았던 내용과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의문 때문에 이제 토론방에 올렸던 사주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오늘 살펴볼 사주인데요. 먼저 이 사주를 용신으로 보면요, 개수의 뿌리가 뭐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냥 생활받는 유금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신약한 겁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인비가 용신인데 비겁은 없으니까 금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이제 화토의 기운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공부를 해본 결과 인수가 용신이고, 또 본인에 대한 주변의 그 평판은 되게 학자 스타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런 평가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그리고 모친과도 또 유정하고, 이런 걸 보면 또 인수가 용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상담했을 때 그 상담해 주신 역학 선생님이 화대운에 되게 잘 나갈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모대운에. 그런데 실제로 화대운이 또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화가 기신이잖아요. 그런데 또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기신에 해당되는 화대운에 또 잘 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그거를 제가 실제로 썼던 토론 내용을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자, 이 사주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약하기 때문에 금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상담받았던 그 선생님은 이 노래는 춥기 때문에 무조건 화를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대운이 이제 잘 된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건데요. 인월이 추운 거는 맞아요. 한기 미진하니까. 이 추월이 원래는 이제 가장 추워요. 지구로 치면은 복사열이 가장 낮을 때예요. 그 낮은 복사열이 인월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월이 추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인술 화국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인술 화국이 있고 이렇게 병화가 뜨면요, 인월의 조우로는 충분히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무조건 이제 화를 용신으로 봤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이 신사대운이 매우 힘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우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병화가 병신합으로 사라지죠. 사화도 사유금국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억부용신으로 보면은 오히려 금수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가 좋았다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더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대운이 좋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성향이나 평소의 운을 봐도 금 용신이 크게 또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주가 어려운데, 화대운도 좋았는데 금대운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유추하려면요
자연 물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물상을 보면 여기 그림과 같이 산속의 옹달샘 같다는 거죠. 일단 개수 수량이 작고, 또 여기 그 개수가 어디에가 있냐면 이 산에가 있잖아요. 산 밑에가. 그리고 개 유면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이렇게 산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산속의 옹달샘과 같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산속의 옹달샘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 이유는 옹달샘을 주변으로 많은 생명체들이 여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산 밑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선비 같은 성향도 있는 거죠. 맑고 깨끗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카페 토론글을 캡처해서 올린 이유는요, 제가 쓴 글이 주작으로 올린 풀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도 있고, 또 진짜 프로라면 진검승부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자연명리 카페 토론방에 그 10년 가까이 토론방 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보면은 인월에 이 정도 화가 있으면은 조우는 이미 갖춰진 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죠? 이 사주는 업부 관점으로 봐도 좀 힘들고요. 조우 관점으로 봐도 좀 힘들어요. 이제 일단은 이제 신약하니까 금의 조력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대운이 좋았다는 거는 개수가 무토라는 산을 덮는 운무 같아서 이제 그렇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모대운에 이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명예도 가장 높아지고, 또 본인 때문에 상사가 잘 되던가 조직이 또 잘 나가게 되고, 또 임수의 조력도 있어서 귀인의 도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대운에는 무게 합도되고 술미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본인의 능력이 더 이상 펼쳐지기는 어렵다, 얘기를 한 거고, 이분이 댓글에서 이모대운의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비겁의 조력을 많이 받았고, 이때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개미대운의 정치 싸움에 밀리고 조직이 축소되면서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미대운에 본인이 몰랐던 조직에 감춰져 있던 문제 내지는 비리 같은 게 드러나면서 더욱 갈등이 촉발되지 않았냐, 그 일로 본인은 염증을 느끼게 된 일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자천이나 한직으로 가게 되지 않았냐 질문을 했고, 이분은 2010년에 임원이 되려는 상황에서 자기를 밀어주고 있던 전무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조직 내의 문제 내지는 비리 같은 거, 그런 사건이 터져서 불명예 이제 퇴직을 하면서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희생양이 된 거죠. 그죠? 전무님 산하 세력의 해체 작업에 들어가면서 본인도 포함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진흙탕 싸움에 말려드는 거를 싫어해서 조용히 이제 나왔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주에 보였는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이 사주는 운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잘 나갈 때 상사나 동료들의 비리나 큰 실수를 덮어준 적이 없냐, 그러니까 비리 수준은 아니지만 잘못이나 실수를 덮어준 적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운의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사실은 내담자를 감동 주기도 어렵고 만족시켜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왜 이모대운에 금이 용신인 사람이, 금이 용신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모대운에 잘 나가냐,
그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복기를 해보면 계유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유는 산속에 옹달샘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던 옹달샘인데 이모대운이 오면요, 임수와 계수가 일단 합쳐져요. 얘들이 합쳐지고, 얘들이 합쳐지면 이제 수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또 오대운이 되면은 인호술이 되죠. 그죠? 인호술 화국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화기운이 형성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량이 이 뜨거운 화의 기운을 만나면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무토산이에요. 산에서 개수가 분열을 하면 뭐가 됐겠어요? 산에 운무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이 저기 한 뭐 3부 능선, 4부 능선에 있던 이 개수가 이제 여기 이제 7, 8부 능선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명예가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관인데, 얘가 관이죠. 관 위를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명예가 높아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모대운에 이제 잘 된 건데, 이렇게 잘 되려면은 비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조력자.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이 통폐합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말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계수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산과 이 산이 같은 산인데 어떤 게 더 아름다워요? 얘가 이렇게 운무가 이렇게 쫙 깔려있는 산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바위 같은 것만 다 드러나는 이런 산이 아름다워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더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자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신강신약만 냅다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조직이나 이게 요 관이 조직도 되고 상사도 되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상사가 잘 나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과 이 산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산에는 여기 안에 감춰져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산이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얘는 그 비리가 다 드러나, 감출 수가 없어. 근데 이 산은 적당한 어떤 비리들이 있어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거는 자연의 이치로 해석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애초에. 이모대운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거가 이해가 되죠. 그죠? 개미대운이 오면요, 이런 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에 꽉 차 있던 운무가 개미대운에 오면요, 요 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쟁자예요. 이 개와 개가 뭉쳐봐야 개개는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 오히려 이 개미니까 술미형을 만들잖아요. 개수가 미를 달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물고 뜯는 그런 경쟁자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노술 화국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온도가 쭉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열되어 있던 게 이렇게 3m로 당연히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동안에 감춰졌던 이제 비리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미대운에 술미형도 되는 데다가 그게 감춰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비리 같은 조직이 시끄럽게 되고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비리들이 이제 다 나타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회사 내의 문제점들이. 그리고 조직도 자기가 모시던 상사도 아까 업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신비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 별 볼 일 없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개미대운에 그렇게 이제 한직으로 이제 밀렸잖아요. 예전에 여기에 머물고 있던 개수가 개미대운을 거치면서 이렇게 밑으로 딱 빠졌으니까 이제 한직이 되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현재의 삶이 되게 만족스럽다고 하니까 원래 타고난 성향대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옹달샘이었다가 수량이 증가하고 화가 커지면서 산의 운무가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옹달샘으로 제자리에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신강신약 같은 개념으로 사주를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설사 좋다 나쁘다를 맞췄다 하더라도 그 디테일한 동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논리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지금과 같은 통변을 하려면은 용신이나 간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한 이론으로 통변에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통변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요, 실제하는 자연과학이나 자연물상의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보면 갑은 큰 나무, 을은 작은 화초,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물이 많고 땅이 넓고 이런 정도로만 언급하는 정도로도 자연이라고 막 우긴다던가 착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자연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얻으려면요, 단순하게 경험한 자연의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자연과학이나 자연생태학 같은 그런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들여다볼 때 진짜 자연의 속살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물의 물리적인 특성과 자연의 물상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제 디테일한 통변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오늘 공부한 핵심이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